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명제 하나를 공부할 거니까 보세요. 자, 따라와봐. 만약에 시그마 n equal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라는 급수가 수렴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그 수렴값은 s 같은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당연히 그의 부분합인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를 뭐 부분합이니까 말 그대로 s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지금 급수가 s로 수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s의 n은 s로 수렴한다 이런 상태인 거거든. 그치?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a의 n이라는 일반항은 sn에서 뭘 빼면 돼? 물론 n은 뭐 이상이긴 해. 2 이상이긴 하지. 자, 그럼 이 식이 성립할 건데 요 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한번 취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이라는 것은 당연히 리미트 sn-s의 n-1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극한을 리미트를 분배하려면 각각이 뭐 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근데 sn 수렴합니까?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수열의 극한 문제 풀면서 당연히 느꼈었지만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sn의 극한이나 s의 n 빼기 1의 극한이나 뭐 해? 같지? 각각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얘도 s로 수렴하고 너도 s로 수렴한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s 빼기 s니까 뭐가 돼? 0이 될 겁니다. 자, 이 일련의 흐름을 통해 무엇을 확인했냐면 만약에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일반항은 반드시 어디로 수렴을 한다? 0으로 수렴을 하겠지. 이해되냐? 이 증명 과정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대로 빈칸 테스트가 있을 거고 한글로 정리하면 이거야. 한글로 정리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 반드시 0으로 간다야. 이해되냐? 따라오면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제를 배우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지.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뭐 한다야?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대우명제 쪽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거야. 만약에 일반항이 1로 수렴을 해봐. 그럼 나중에 쭉 가도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계속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걔가 절대로 수렴할 리가 없겠지. 뭔진 몰라도 수렴을 하려면 뭐 더하기 0.1, 0.001, 0.0001 이렇게 엄청 작아야 뭐 더하든 말든 해가지고 전체 합은 일정한 걸로 유지가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반대로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는다면 급수는 발산을 한다. 오케이? 이런 명제를 찾을 수가 있겠다. 됐나요? 자, 근데 항상 또 중요한 거 어떤 명제를 공부하면 그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 몰라. 모르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대우는 무조건 똑같지만. 그래서 역을 한번 생각해 볼게. 주의. 자, 일단 이 명제의 역은 뭐지? 만약에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는 뭐 한다?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게 이제 역인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아까 앞서 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급수를 봐봐. 일반항은 어디로 갔어? 0으로 가지.
그런데 얘 계산해보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루트의 n 플러스의 1 빼기의 루트 n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발산했었잖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핑크색 명제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주의할 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사실을 문제풀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이거가 문제풀이에서 단서를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밋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s라고 주면 이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리미트 a는 뭡니다? 0입니다 라는 조건을 숨겨서 줬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수투에서 이런 거 있잖아. 수투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3입니다. 뭐 이런 식이 나오면 당연히 3이다 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1은 얼마다? 0이다라는 게 자연스레 숨어 있었고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 것처럼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일반항은 0으로 간다 라는 사실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요건데 그러면 이제 이쪽은 문제풀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거냐? 수능이나 내신형 문제에서는 이쪽이 사실 별로 쓰이지가 않아. 왜냐? 급수가 발산하면 문제 출제를 하겠어요? 안 하지. 보통 우리 문제는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정보 제공만 의미가 있고 이쪽은 내신 수능형 문제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의는 오히려 약간 서술형이나 논술 같은 곳에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의 1분의 n이 수렴하니 발산하니 같은 걸 물어보는 약간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1차적으로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걸을 수 있는 1차 걸음망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봐. 요걸 해봤을 때 리미트 an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지. 그렇다는 건 즉시 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1차 걸음망을 해주는 역할로 이쪽은 쓰이지만 단답형 아니 뭐 서술형 말래. 뭐라 그래? 문제풀이형 문제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둘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급수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근데 일반항을 따져봤더니 0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이게 수렴 발산을 알 수가 있는 건가? 아니지.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 0이면 이건 당연히 직접 구해봐야 알긴 합니다. 그러니 만능툴이라기보다 1차 걸음망의 역할 정도를 해준다. 근데 이것도 문제형 문제에서는 쓰이지가 않는 게 발산할 걸 출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내신형 문제에서 서술형 1번 yes or no를 대답하시오 뭐 정도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쪽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형태로 급수가 수렴한다고 주면 일반항이 0이라는 사실을 깔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쪽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이 제일 중요했고요. 4번은 이게 족밥이니까 금방 보세요. 급수의 성질인데. 뭐 급수의 성질 시그마 1부터 무한대 1뿐 시그마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게 설명합니다.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을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의 덧셈으로 찢을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조심해야 돼. 아까 급수도 일종의 무엇의 극한이라고 했니?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그 부분합 SN이라는 걸 하나의 수열로 보자면 급수는 결국 무엇의 일환이다? 수열의 극한의 일환이다. 근데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분배 법칙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되지? 각각이 수렴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각각이 수렴을 해야만 당연히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극한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분배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건 시그마라는 덧셈 기호지 않냐? 수열 단원 생각해봐. 덧셈, 뺄셈까지는 분배가 되겠지. 근데 곱셈, 나눗셈 되겠냐? 안 되겠지. 시그마랑 똑같아요. 그건 너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 딱히 칠판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각각의 수렴하면 따로따로 계산해라.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다. 3번 얘기가 매우 중요한 좀 새로운 사실이니까 받아들여 주시고 저것들을 연습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9번 갈게요.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뭐 이딴 식의 간단한 문제에서 쓰는 게 아까의 명제야. 일단 1차 걸음망으로 뭘 해봐야 돼? 일반항의 극한을 따져봐야 된다고. 그래서 1번 리미트 AN은 하고 씁시다. 얼만데 이게? 3으로 수렴해버리네. 그렇다는 건 발산하는구나 하고 바로 솎아내면 돼. 자, 그 다음 2번. 일반항의 극한은 뭐 빼기 뭐라서 얼마가 돼? 1 빼기 1에서 0이 되지. 근데 0으로 간다라는 저 사실이 결론을 알려준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뭐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된다 이거야. 직접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했었던 거랑 비슷하겠죠. 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몰라라고 써놓을게요. 몰라. 그래서 직접 해볼 거야.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의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의 2분의 n 플러스의 1은 몇 칸 차이 나니까? 한 칸 차이 나니까 앞뒤로 하나일 것이고 맨 앞에 작은 거 몇 분의 1 남을 거고 2분의 1 남을 거고 뒤에 무시하지 말고 극한 생각해야 돼. 빼기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직접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n 플러스의 1분의 2n 이라는 친구가 3이래. 그러면 일단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괄호 an-n 플러스 1분의 2n은 제로다. 당연히 암산 빨리빨리 하고 싶었을 거야. 리미트 an은 얼마구나? 2구나.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보겠습니다. 4n-1분의 nan 플러스 3n. 자, 이거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계산이 되는 형태야? n으로 나누자. n으로 나누면 분모는 4로 수렴할 거고 분자는 an이 일단 2로 그 다음에 뒤에는 약분되어 3으로 수렴하겠다. 4분의 5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자. 리미트 무엇이 얼마로 간다야? 그래서 2항 해주면 n분의 an은 2로 수렴하겠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써먹을 수 있게끔 남아있는 이런 제곱들을 없앨 수 있게끔 뭐로 나눠야 돼? n제곱으로 나누고 이제 암산합시다. 1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2는 8이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이 녀석이 수렴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게 0으로 간다야. 리미트 an-n의 4제곱 분의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한 것은 0이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리마인드 하면 되겠네. 요 위에 있는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이라는 친구였잖냐.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필요해서 대충 구할 수가 있었지. 몇 분의 몇 n 내 제곱? 으로 가는 친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은 4분의 1이겠네. 그렇지. an 빼기 4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an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의 1분의 2의 n 플러스의 1승 시허나 이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 거라고?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일반항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근데 뒤에만 따로 보니까 지난 시간에 봤었던 등비분의 등비네. 얼마로 수렴해? 2. 그렇다면 넘겨서 리미트 a는 2다 하고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을 한번 봅시다. 2의 n승 더하기의 3분의 2의 n승 곱하기 a의 n 플러스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뭐 2의 n승의 개수가 얼마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지. 분모 얼마고 일단 1. 분자 2의 n승 곱하기 an 쪽이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an이 그냥 2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럼 개수가 2인 거고. 뒤에는 플러스 얼마? 10이니까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nan의 시그마가 8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 nan은 얼마다? 리미트 nan은 0이다.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것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일단 써볼게. 3n 더하기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것 같으니까 루트 블라블라블라 이거 그냥 몇 n인 셈 하고 볼까? 2n인 셈으로 봅시다. 그리고 앞에 n제곱 플러스의 1 곱하기 a의 n이 있는 거고 플러스 3n이다. 자, 그러면 일단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줄까? 엄밀하게 n으로 나눠서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뭐 5분의 이렇게 될 거고 이쪽도 3 이렇게 될 건데 이 앞에만 천천히 보자. n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n제곱 플러스의 1 곱하기 an 이런 상태긴 한데 난 an이 이런 새끼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앞에 있으면 좋겠어? 나는 n이 앞에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n 써주면 분모의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각각이 수렴했다. 이 친구 어디로 갔고? 1. 근데 nan이 어차피 얼마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1 곱하기 0이었네. 5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 자, 15번. 일반항 이 0으로 간다를 바로바로 써봅시다. 리미트 7의 n승 분모에다가 그냥 싸그리 다 집어넣어 버릴게. 7의 n승 분의 an 더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7의 n 플러스 1승. 일반항이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암산 될까? 리미트 누가 얼마로 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니 이거? 땡. 자, 요렇게 하트로 봐야지. 7의 n승분의 an이 7로 간다. 7의 n승분의 3의 n승 어차피 빵으로 갈 거고 뒤에 부분이 7로 갈 건데 마이너스 2항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은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 정보가 준 거고. 나 조건을 봤더니 급수가 수렴했네. 그럼 일반항인 누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바꾸고 나면 여기서부터니까 지난 시간의 문제 느낌입니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별로 쓸모가 없어서 어디다가 깔아버릴까? 분모에 깔아버리자. an 분의 an-2bn은 제로다. 로 바꾸면 이제 드디어 0이 아닌 이쁘게 수렴하는 친구를 찾았다. an분의 bn이 얼마로 간다야? 그렇지, 2분의 1로 간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보면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주면 될까? an. 그러면서 그럼 암산으로 바로바로 할게. 분모부터 an으로 나누면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뒤에는 an분의 1이 될 텐데 an이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1은 뒤에 빵이겠구만.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자, 그럼 분자는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또다시 플러스 0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마이너스 1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등비급수입니다. 훨씬 더 쉽긴 합니다. 걱정 마세요. 자, 소거형 급수에 이어서 오늘 배우게 될 급수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등비급수가 뭔지를 보자. 뭐 느낌이 다 왔겠지만 급수라는 게 그냥 쭉 더하는 거고 등비급수면 등비 수열을 쭉 더하는 거겠지. 등차급수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발산할 게 뻔해서. 이해되시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등비 수열 S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공식이 뭘 거냐면 1-R분의 A 괄호 1 빼기 R의 N승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극한을 때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또 거듭제곱 등비수열항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그 수렴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절대값의 R이 1보다 작다라고 하자. 그러면 리미트 SN은 자, 이 부분이 뭘로 갈 거야?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그냥 1 빼기 R분의 얼마야?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R이 1이라고 쳐보자. R이 1이면 이건 등비 수열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식을 쓸 수가 없어. 왜냐면 분모가 빵이 되니까. 하지만 이때는 결국은 일반항이 그냥 A 옴뇸뇸뇸 이렇게 간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특히 뭐 첫항이 0 이러면 뭐 빵빵빵빵빵이니까 괜찮겠지만 11111 3333 마삼 다 수렴할 리가 없겠지. 얘는 발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R이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일반항이 어떻게 될 거냐면 A였다가 마이너스 A였다가 플러스 A였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만약에 홀수에 더하면 A가 되지만 짝수에 더하면 0이 될 테니까 물론 A가 0이라는 그런 사기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얘도 발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의 R이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얘가 그냥 지 혼자 무한대로 지랄할 거 아니야? 당연히 발산을 하겠지. 자,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겁니다. 바로 등비급수는 공비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을 하고 그때 합은 1-R분의 A다 입니다. 오케이? 매우 쉬워요. 자, 정리해볼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자, 이런 등비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A 곱하기 R의 n-의 1승이라는 친구. 자, 얘가 얘에 대한 시그마 값이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비 조건. 절대값의 R이, 그냥 R이라고 풀자. R이 뭐에서 뭐 사이면 돼? 면 되겠지. 물론 문제를 위한 문제로서 치트키가 있긴 합니다. 첫 항 A가 얼마일 때? A가 0일 때.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 이거는 더하는 거고 그냥 얘는 그 항 하나만 보는 거야. 어디가 유일하게 차이가 났었냐? 바로 공비 조건의 차이가 있었지. 등비 수열은 그냥 계속 333333 이어도 괜찮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항만 볼 거니까.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초가에 뭐였지? 1 이하. 물론 치트키 첫 항은 똑같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공식이 1-R분의 A다. 등비 수열의 합공식보다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 뒤에 부분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1 빼기 R분의 A만 알면 된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연습만 해볼까? 하나 정도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 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승 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야, 이거 통째로 보면 이건 등비 수열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지? 덧셈 뺄셈이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찢어버려야 돼. 앞에 부분은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승. 뒤에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조심해. 뭐의 n승? 이 되겠지. 첫 항과 공비가 뭔지만 잘 보면 돼. 자, 바로 공식 정해볼게. 1 마이너스 뭐가 들어와야 돼? 공비 얼만데? 3분의 1. 첫 항 조심해야 돼. 여기가 n인지 n 플러스 1인지 n 마이너스 1인지에 따라 다 첫 항은 달라지니까 일일이 잘 대입해보세요. 몇 분의 1? 3분의 1 빼기. 여기는 1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첫 항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앞에 거는 2분의 1일 것 같고 뒤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3분의 5분의 3분의 2니까 3 지워주면 5분의 2, 10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급수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괄호 x-2의 n승. 이게 수렴. 하기 위한 x의 조건은 뭡니까? 뭐 이런 걸 보자고. 지난 시간에 했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비슷합니다. 그 대신 등비 급수니까 공비 조건과 첫 항 조건을 보면 돼. 자, 먼저 공비 조건 봅시다. 공비가 누구니? 오케이, x-2. 그럼 그게 뭐에서 뭐 사이면 돼? 이거면 돼. 또는 약간 치트키가 있습니다. 첫 항이 뭔데? x-의 2. 그게 얼마면 돼? 0. 그래서 뭐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아까 문제 풀면서 슬쩍슬쩍 했던 이야기가 이제 책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AN과 SN의 관계에 주의하자. 자, 무슨 말이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덧셈이기 때문에 급수 때는 어디서부터 더할 건지에 유의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치? 첫 번째의 규칙이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등등이 수열의 극한을 따질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반 항은 어차피 뒤쪽으로 가면 규칙에 녹아들 테니까. 근데 더할 때니까 맨 앞에 있는 항이 규칙에 녹아드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어떤 형태로 실제로 고3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 곱하기 ak 이런 친구가 3의 n승이야. 그때 내가 구해보고 싶은 것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k를 구해보고 싶어. 즉 무슨 말이냐면 뭔가 모종의 합 SN이 주어졌으니까 일반항 구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야. 그치? 자,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일반항 5의 n승 곱하기 a의 n이라는 건 sn에서 뭘 뺀 거? 이걸 뺀 거로 구할 거 아니냐. 근데 얘는 n이 뭐 이상일 때만 그렇고 n이 2 이상일 때만 그렇고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뭐 곱하기 뭐는 5 곱하기 a1은 따로 뭐라고? 1하고 구해줘야 된다 이거야. 자, 실제로 확인해 볼게. 여기서 a1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5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an을 조금 정리해 볼게. 5의 n승 분의 이쪽 지수법칙 써봐. 뭐 곱하기 뭐의 몇 승? 뭐라고? 아, 그래. 맞아. 근데 분수 싫으니까. 2 곱하기 3의 n-1승. 여기서 3을 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대가리가 n-1인 게 좀 보편적입니다. 자, 또 정리를 해보면 결국 보기 좋게 만들려고 5 하나 빼줘 5분의 2 하고 5분의 3의 n-1승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너네가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뭐냐면 이 부분을 무시하는 행동. 수열의 합이니까 수열이니까 어차피 뒤쪽으로 가면 똑같겠지 하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A1을 뭐라고 해버리는 셈이 돼버려. 5분의 2라고 치부해버리겠지. 근데 실제로는 얼마였음? 5분의 3이었음. 그러니까 첫 항에 조심하자. 근데 여기서 너네 둘 아까 했던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뭔가 SN이 주어졌을 때 매번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여기다가 미친 척 1을 넣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안 맞으면 실망한 채로 나눠 써야 되고의 과정이 싫으니 S의 무엇을 확인하자? S0을 확인해보라는 거야 먼저. 그래서 S0이 만약에 제로면 이렇게 투트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규칙에 녹아들 거예요. 근데 S0가 0이 아니면 분명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걸 미리 알고 가자고. S0가 얼마니? 1.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어야만 한다라는 걸 빨리 관찰하자. 헛수고를 덜 하자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덧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은 5분의 3이야. 그치? 그 다음 시그마 뭐부터 하라고 써야 돼? 2부터 무한대까지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n-의 1승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에다가 근데 자, 얘들아 등비급수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시그마를 쓰려는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딱 두 개의 값만 알면 돼. 뭐랑 뭐만 알면 돼. A랑 R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야, 이거 2부터니까 2 넣으면 얼마요? 25분의 6이네. 그 다음에 공비야 당연히 뭐겠어? 5분의 3이네. 이렇게 그냥 한글로 끄적여 넣고 공식에다가 대입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두 개 조건만 알면 된다고. 1 빼기 뭐분의?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항 조심해라 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린 거고 등비급수 계산은 딱 두 개만 찾으면 돼. A랑 R만 구하면 돼. 됐죠? 자, 문제로 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17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도 공식이 많이 등장하지 않은 편이지.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외워야 될 공식이 다음 시간에 9개, 다다음 시간에 13개 뭐 이렇게 생기거든. 오늘까지만 꿀 빠세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말이 주어진 순간 R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구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구만.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공비가 얼마인 거야? R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질문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을 뒤집으면 얘 어떻게 돼 범위?
지랄. 그렇지. 얘는 1초가 또는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범위는 마일초가 1 미만이 아니니까 수렴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니은은 공비가 얼만 거야? 공비 r제곱.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 범위에서 0 이상 1 미만. 얘는 범위를 만족함으로 수렴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의 공비는 당연히 2분의 r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범위를 구해보면 0초가 1 미만이겠다. 수렴하겠다. 자, 그 다음 리을은 공비가 뭐 당연히 1 마이너스 3분의 r일 텐데 뭐 초가야. 이거를 망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r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큰 거 집어넣으면 작아지겠지 하고 1 집어넣어서 3분의 2 바로 대답을 하시고, 작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일 커지겠지 하고 3분의 4를 대답하시고, 1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네. 바로바로 가야지.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얘는 x-1 곱하기 3분의 x 더하기 4의 n승에 대한 급수가 수렴을 한대. 그럼 얘는 공비랑 첫 항을 좀 따로따로 봐야 되겠다. 17번은 첫 항을 굳이 안 본 이유가 뭐냐면 r의 n승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어차피 첫 항이 뭐야? r. 그럼 r이 0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안 쓴 거야. 근데 얘는 이 새끼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첫 항 얘기가 분명 따로 필요할 것 같아. 자, 먼저 공비부터 봅시다. 공비는 3분의 x 더하기 4라는 친구가 마일에서부터 1 사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초가 마이너스 7초가 마이너스 1 미만. 자, 그 다음 첫 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항은 뭐냐? x-1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게 0이다. 이기 때문에 x는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어놔야 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4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x는 1 또는 마7에서부터 마1 사이의 값입니다. 자, 이거를 안채로 이제 기니 d를 보면 됩니다. 항상 수렴하는 것만 고르자. 자, 기억은 공비가 뭔데? x. 지랄이죠.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8분의 1 빼기 x야. 자, 그러면 8분의 1 빼기 x는 먼저 범위 쪽으로 풀어보자. 뭐 초가 뭐 미만일 수 있어? 그렇지. 4분의 1초가 1 미만일 수 있고, 아니면 x가 따로 1일 수도 있으니까 8분의 1 빼기 x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0이어도 괜찮고 4분의 1에서부터 1 미만까지도 괜찮은 이유는 수렴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디귿은 x분의 1입니다. x분의 1이 부등식으로 가면 뭐에서 뭐 사이긴 해? 그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의 7분의 1보다 크니까 얘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x분의 1이 뭐일 수도 있지? 1일 수도 있어. 공비가 1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쪽이면 되지만 얘라서 안 되고 하나라도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리을. 리을은 왼쪽 오른쪽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왼쪽 거의 공비는 2x분의 1.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분수로 먼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초가
마이너스 14분의 1 미만. 아니면 2x분의 1이 뭐일 수도 있다. 2분의 1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공비가 뭐야? 그럼 마이너스만 붙은 거니까 눈으로 하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봐. 뭐 1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네. 하고 확인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등비 수열 급수 구할 건디. 수원에서 했던 등비 수열 얘기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자, A2, A4가 25고요. A5가 40이다. A2, A4 이코르 25. 그 다음에 A의 5는 40. 오케이. 뭐 어떻게 할까? 그럼 이대로 나눗셈 해볼까요? 뭐분의 1 더하기 뭐분의 1? 그게 8분의 5. 대충 찍으면 R 나와. 그렇죠?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A의 5가 40이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주면 얘는 첫 번째 항 A에다가 얼마 곱한 거야? 16만큼 곱한 게 40이니까 첫 번째 항 A는 2분의 5. 따라서 등비수열은 다 나왔습니다. 그 대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4의 n승분의니까 식으로 써놔야 되겠다. 자, AN은 하고 식으로 써볼게요. 첫 번째 항이 2분의 5였고 공비는 2니까 2의 n 빼기 1승. 그거를 식에 대입해보자. 4의 n승분의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4의 n승분의 2분의 5 곱하기 2의 n-의 1승. 그럼 좀만 이쁘게 만들고 바로 갑시다. 여기 n승 맞추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1승 밖으로 빠져서 몇 분의 몇? 4분의 5 곱하기 4분의 2의 n승으로 묶을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러면 바로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 2분의 1인 것 뻔해. 첫 항만 조심해야 돼.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쓰는 게 아니라 똑바로 암산해야 돼. 8분의 5. 따라서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수열 AN이 첫 항은 8분의 1이고 AN 플러스 1은 2의 n승을 만족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이제 내 수업을 따라왔었으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했었지. 준겸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똑같아. 덧셈꼴이 알면 곱셈꼴 똑같아. 맞습니다. 자, 지금 수원 배경지식이니까 따로 알아도 뭐냐면 이웃탄 항의 곱이잖아요. 그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 두 칸 건너 등비 수열입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직접 구해볼게. 무슨 말인지. 답안 A. 일단 A1이 8분의 1이요. A의 2를 한번 구해봅시다. A1, A2 곱한 게 얼마야? 2. 둘이 곱해서 2. 16.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A3을 구해볼 텐데. 2, 3, 2, 3, 2, 3, 2, 3가 얼마? 4. 얘랑 얘 곱해서 4니까 4분의 1이고요. 자, 그래서 A4는 3, 4, 3, 4니까 뭐 돼야 돼? 8 돼야 되거든. 곱해서 8 되려면 32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A5가 얼마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해보면 뭘 할 수 있냐? 바로 두 칸 건너라는 것이 1, 3, 5처럼 2씩 커지는 건데
등비 수열이네. 곱하기 얼마씩 되고 있어? 2. 여기도 곱하기 얼마씩 되고 있음? 2씩 되고 있지. 자, 이 곱하기 2의 출처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등비 수열의 공비가 2라서 그래요. 이건 수원 때 배운 사람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야. 모르면 이렇게 직접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무슨 수번째야 이거? 홀수번째 역수다. 막 멋있는 척하고 이게 식 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항 얼마냐 이거? 8. 두 번째 항은 4. 그 다음은 2. 뭐 이렇네 라고 쓰면 돼. 뭐 멋지게 시그마 막 일반항 쓰려고 8분의 1 곱하기 2 n 빼기 1에서 이질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정보 두 개만 알면 돼. 뭐랑 뭐 알면 돼? 첫 항과 공비. 공비 얼마야? 지랄. 첫 항은 8이니까 16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 두 번 정도 여기서 봐가지고 느낌이 왔겠지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급수는 첫 항의 2배가 되겠죠? 1 빼기 2분의 1분의 n이니까 항상 2로 말아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인데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게 더한 게 이제 2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겸이가 어제 나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자, 3분의 1의 n승 곱하기 사인 n 플러스 2분의 1파이래. 자, 사인이라는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그리면 꿀렁꿀렁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동, 즉 수렴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인 nx, 아니 파이 x죠. 파이 x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x 자리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으면 얼마야 항상? 그치. 1파이, 2파이, 3파이. 그래서 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로 보면 발산하는 함수도 점점점점점만 찍으면 수렴할 수도 있어서 함수의 극한과 따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첫 항에 보고 공비가 얼마인지 한 번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써. 자, n에 1 넣자. 3분의 n 1일 때 3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얼마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자, 그 다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일단 9분의 1이긴 하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5파이네. 주기만큼 땡기면 2분의 파이네. 1이네. 9분의 1이구만. 자, 그 다음 n에다가 3을 넣어볼게. 그럼 뭐 27분의 1일 거고 사인 2분의 7파이 주기만큼 땡기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네. 하고 세 번만 쓰면 규칙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첫 항이 얼만 거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따라서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마이너스의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다.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하겠습니다. A1은 2고 AN 플러스 1은 뭐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 거지. 뭐 해봐야죠. 첫 번째 항이 2야. 암산해봐. 두 번째 항 4 더하기 2를 5로 나눠봐. 1. 그 다음은 A3은 2. 그럼 또 그 다음은 2, 1, 2, 1이 반복이 되겠네.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인데 잘 봐라잉. A1이 뭐냐면 3의 1승분의 2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냐면 3의 제곱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분의 다시 2고 네 번째 항은 3의 4제곱분의고 다시 1이야. 그치? 그럼 얘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거 등비수열이니? 아니겠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건너 봐야 되겠지. 너네만 따로 할게요.
너네만 따로 할게요가 돼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핑크부터 보자. 정보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첫 항 얼마? 3분의 2. 공비 얼마? 핑크에서 핑크로 가야 돼. 9분의 1이죠. 두 칸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노란색도 첫 항 얼마? 9분의 1. 그 다음에 공비 얼마? 9분의 1. 맞냐?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센스를 발휘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 핑크들의 공비랑 노랑들의 공비가 똑같았지. 그러면 이렇게를 한 팀으로 묶고 요렇게를 한 팀으로 묶어도 똑같이 곱하기 얼마가 됐어? 9분의 1이 됐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초록색 관점으로 보시면 첫 항을 그냥 한꺼번에 9분의 얼마? 7.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 이라고 보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식으로 치면 당연히 똑같아. 봐봐. 핑크 쪽으로 식 세워볼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3분의 2. 이거랑 노란색 쪽 1 마이너스 9분의 1 분의 9분의 1. 따로따로 하나 먼저 분자를 더해 놓으나 똑같겠지. 공비가 똑같으니까 할 수 있는 짓이야.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9분의 7. 8분의 7이겠네.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 마이너스 A의 2n은 3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의 제곱은 6이다. 좋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조금만 써볼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써보라고. 얘는 A의 1 빼기 A의 2 더하기 A의 3 빼기 A의 4 이런 친구들이 쭉쭉쭉쭉쭉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괄호가 두 번째 괄호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얼마가 필요해? R 제곱이 필요하지. 아, 그러면 이것도 그냥 세트로 보고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대신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이거 세트. 공비는 요거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R의 제곱이야. 그거보다 첫 항이 A 마이너스 A2 AR이라고 써버릴래. 그리고 그것이 3인 거구나. 맞냐? 그럼 이거 분모 분자 좀 약분해볼까? 뭐 약분되냐? 1 마이너스 R 약분되네. 그럼 뭐 되냐? 1 플러스 R분의 A. 그게 3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친구는 또 뭔지 보자. 얘도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조금만 써보라고. A1의 제곱이고 A2의 제곱이고 막 이럴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공비는 뭐가 돼야 돼? R의 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R의 제곱. 첫 번째 항은 A의 제곱이 되겠지. 그게 6이다.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하래.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N은 결국 몇 분의 뭐를 구하라는 뜻이야? 자, 내가 알고 있는 단서 두 개를 사용하여 얘를 구하래. 얼마야? A는 얼마, R은 얼마 이렇게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랑 얘를 딱 곱해주면 바로 이게 되겠지. 합차 공식의 A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2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오케이. 자, 참고지시입니다. 자, 24번, 25번 총 8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2분 드릴게요. 해보세요. 3분 줄게요. 아이, 30, 그래, 고민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번이요. 자, 기억은 뭐 지난 시간에 썼던 수열의 극한의 내용인 것 같아. 준겸아 맞아 아니야? 빙시에 어제도 똑같이 들렸잖아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극한인데요. 목적지 새끼야.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떨까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니은은 급수 얘기니까 조금 얘기가 다를 거거든. 잘 보세요. AN이 BN보다 커요. 그 다음 시그마 AN은 알파로 수렴했고 시그마 BN이라는 거는 이제 베타로 수렴을 했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크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얘는 일반항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큰 것들 다 더한 거랑 작은 것들 다 더한 거면 커야지. 그렇죠? 한 항만 보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역사를 다 쌓은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AN이 알파로 수렴, 시그마 BN이 베타로 수렴. 근데 수렴값은 알파가 더 크대. 아, 그러면 AN의 극한이 BN의 극한보다 크냐? 준겸아 맞아 아니야? 대답을 왜 똑바로 못하시지? 아, 지랄하고 있죠.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급수가 뭐 했으니? 급수가 수렴을 했으면 뭐 알파 없이 일반항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리미트 AN도 리미트 BN도 둘 다 뭐여야 합니까? 0이어야 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공비가 제로가 아닌 두 등비수열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자잉? 그랬을 때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리미트 AN, BN이 0이다.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이거 면이구나. 이거 면.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이냐?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예를 들어 반리 하나만 내봐. 그렇지. an이 2의 n승 이런 거고 bn이 3분의 1의 n승 이런 형태면 둘이 곱한 거 3분의 2의 거듭제곱이니까 0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0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 빨리 해.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리미트 an분의 bn은 알파로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알파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네요.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문제에서 an, bn은 등비 수열이란 말을 줬어. 문제를 잘 봐야 돼. 실제 내신이라면 그냥 수열이라고 줄 때랑 등비 수열이라고 줄 때 참고지 달라질 수 있는 명제도 있거든.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줬다잉. 그러면 an분의 bn이 알파로 수렴했는데 얘가 0이 아니대. 양수로 수렴을 했대. 그러면 둘의 공비는 뭐 해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분모가 더 뚱뚱하다면 뭘로 갔을 테니까? 0으로. 대가리가 크면 당연히 발산했을 테니까.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an이 무한대로 갔대. 그렇다는 얘기는 an이라는 친구의 공비가 뭐보다 어때야 되냐? 1보다 크다라는 거지. 근데 그 an의 공비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bn의 공비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bn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b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느냐? 자, 등비급수거든. 등비급수. 일단 질문. 그냥 급수면 디귿은 맞을까 틀릴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an bn이 수렴한다고 해서 시그마 bn이 수렴할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급수라면. 그런데 등비급수니까 조금 제대로 봐야 돼. 등비급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시그마 an이 수렴을 했대. 그 말은 공비가 어디 사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다음 시그마 an, bn도 수렴을 했대. 그 말은 공비 R1과 R2의 곱, 얘네들의 곱이 공비일 테니까 이게 1 미만이야. 그랬을 때 내가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과연 R2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까? 라고 이제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뭐 R1이 굉장히 작은 친구고 뭐 R2가 1보다 큰 이런 친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곱해봤자 2 사이. 하지만 지 혼자는 아님이 될 테니까 빨리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an 알파, bn 베타. 알파가 베타보다 큽니다. an bn입니까? 사실 얘는 등비 수열이란 말 없이도 틀린 명제겠죠. 아까 24번의 디귿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한 순간 리미트 an은 뭐다? 0이다. 그러면 둘 다 0으로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미음. 두 급수 옴뇸뇸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도 수렴을 한다.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뭐는 0으로 가야 돼? 일반항은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리미트 an 플러스의 bn도 an 마이너스의 bn도 그냥 각각 둘 다 뭐다? 0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수렴하느냐? 자, 이거 하나를 통째로 봐야 돼. 얘가 수렴했고 얘가 수렴했음.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무슨 연산할 수가 있어?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an이 0으로 간다. 둘을 빼면 bn이 0으로 간다가 확인이 되니까 an도 bn도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참, 답은 느무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주제로 아주 살짝만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한 주제만 하고 끝이 납니다. 여긴 되게 부록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프랙탈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프랙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랙탈이 뭐냐면 자기 복제 뭐 이런 거잖냐. 그치?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뭐 여기에 똑같은 동그라미가 4개가 또 발생을 해. 또 똑같은 모양이 또 여기다가 이렇게 발생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런 식으로 자기 복제가 쭉 되는 거. 뭐 이런 도형을 프랙탈이라고 하지 않냐. 그치? 자, 근데 이게 등비급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뭐 동그라미 너무 귀찮으니까 처음에 이런 네모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50% 아니면 40%처럼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치고, 그게 또 줄어들었다고 치고 또 줄어들었다고 치고 쭉쭉쭉쭉쭉 뭐 이렇게 가본다고 치자고. 이제.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닮은 비가 예를 들어서 2대 1이라고 치자. 그 일정한 비율로 쭉 줄어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맨 처음 1이었다고 치자. 내가 한번 둘레에 대한 관찰해 볼게. 둘레 맨 처음에 몇 cm야? 4cm. 자, 닮은 비가 2대 1이라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2분의 1이니까 둘레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도형들 쫙 무한히 나열한 다음에 그들의 둘레를 다 더해보자 하면 첫 번째 항이 얼마고? 4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 급수가 되겠지. 그래서 뭐 둘레의 합은 1-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니까 총 8cm가 되겠구나 라는 거. 무한히 더해도 길이가 유한한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수원 같은 데서 많이 했었을 겁니다.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넓이 비는 4대 1이지. 실제로 넓이 구해보니까 여기는 1이었고 여기는 4분의 1이었고 여기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래서 넓이를 한번 관찰해보면 넓이가 1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16분의 1 이렇게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히 정사각형 많이 만들었을 때 넓이 한번 다 더해보슈 하면 공비가 얼마야? 4분의 1 1-4분의 1 첫 번째 항 1 해가지고 3분의 4 제곱센티미터네. 그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모양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들어 갈 건데 그들의 둘레 길이의 총합 또는 넓이의 총합을 구하세요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두 개만 찾으면 돼. A랑 R만 찾으면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이 유형을 너네가 어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너네가 급수를 못해서가 아니라 도형을 못해서야. 수1 또는 중2, 중3 때의 도형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혹시 기하는 도형이라서 싫어서 미적분으로 왔다 하시는 분은 잘못 오신 게 미적분의 도형이 더 많으니까 도형이 싫어서 도망 오셨으면 확통으로 도망을 가시고요. 도형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럼에도 뭐 너네한테 아직 먼 얘기지만 과거 내가 수능 본 시절에는 요 단원이 항상 킬러 문제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문제가 어려웠어.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근 5년 동안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유형이 수능에 안 나와.
처음엔 나올란 말란 교육과정 바뀔 당시엔 그랬다가 근 2년 동안, 특히 작년에는 이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재작년까지도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도형은 수원에서 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적분 러들한테 더 미적분 내용을 물어봐야지 걔네가 도형을 못해서 미적분 문제를 못 풀면 좀 그렇지 않니? 라는 생각이신가 봐. 도형 문제가 수능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부록 같다고 한 이유는 최근에 이게 많이 약화가 돼서 그래. 원래 기출문제에는 존나게 어려운 거 굉장히 많아. 근데 그건 약간 수원의 사인 코사인 법칙이 범벅이 되는 그런 게 메인인 느낌이었고 지금은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내신은 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볍게 다룰 거고요. 뭐 내신 때, 뭐 3학년 내신 때 학교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낸다고 한다거나 하면 그때 공부하겠지만 지금은 기본 개념만 가볍게 느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사이즈가 2분의 1배가 될 거야. 해가지고 요래됐어. 근데 플라나리아처럼 반으로 잘랐더니 절반 사이즈가 2개가 태어났어. 또 얘를 반갈로 죽였더니 지들끼리 자가복제해서 또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증식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닮은 비는 2대 1이지. 뭐 50%를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개수의 비는 어떻게 돼요? 2배, 1대 2로 늘어나지. 그러니 잘 봐봐라. 만약에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1이었다고 치면 둘레는 총 얼마야? 4지. 근데 사이즈가 50%가 됐으니까 여기 2분의 1이거든. 그게 4개 있는데 또 2개 있거든. 그럼 여기 둘레의 길이 또 뭐야? 또 4지. 왜 그러냐? 닮은 비랑 개수비를 요래 곱했더니 2대 2가 되겠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계속 일정하겠네, 그럴 때.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될까? 자, 닮은 비가 2대 1이란 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니? 4대 1. 근데 개수비는 여전히 몇 대 몇? 1대 2. 그러니 곱해보면 4대 2가 되면서 공비가 2분의 1이 될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이 친구의 넓이가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합치면 2분의 1. 1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유형은 크게 2개만 신경 쓰면 돼. 첫 항과 공비 잘 구하자. 그 다음에 첫 항 잘 구하자. 공비 잘 구할 때 닮은 비가 무엇이냐.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둘레면 닮은 비를 그대로 쓰면 되고, 넓이비를 물어본다면 제곱을 해줘야 되고, 개수의 변화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한 개로 줄어드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기본 개념 외에는 그냥 도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겨서 쉬운 예제로만 갖다 놨어요. 딱 3가지 케이스입니다. 26번은 길이의 비율을 볼 거예요. 길이의 비율이라는 거는 그냥 닮은 비만 보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고 특수각이다. 빗변의 길이가 4cm입니다. 자, 첫 번째 길이가 뭐냐면 A1, A2부터 더해야 돼. 근데 A1, A2가 뭔지 보자. 일단 여기가 A고 여기 밑에가 A1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 이게 A1, A2. 그 다음 A2, A3는 뭐냐면 여기서 또 세로로 수선의 발. A3. 그 다음에 A3, A4는 또다시 수선의 발. 위쪽으로 A4. 뭐 이런 느낌이다 이거지. 맞냐?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2개만 구하면 된다고. 첫 항과 공비만. 자, 그럼 길이 구하러 갑시다. 여기 4cm요. 그럼 A1 여기 세로의 길이 얼마야? 2. 그 다음에 또 눈을 좁혀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럼 뭐 1대 2대 루트 3 생각하면 되지. 핑크 길이 얼마요? 루트 3. 자, 그러면 핑크 대 노란색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보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대 긴변 2대 루트 3.
또 노랑과 초록을 보자. 또 이쪽 삼각형을 봐도 또 빗변과 높이니까 몇 대 몇? 2대 루트 3. 아, 공비 찾아버렸네. 몇 분의 몇이네? 2분의 루트 3이네. 첫 번째 항 찾아버렸네. 얼마네? 루트 3이네. 하고 찾아주면 됩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의 3. 분모 문제 일단 2를 곱하겠습니다. 2 마이너스의 루트 3 분의 2 루트 3. 유리화 하자. 분모 문제에 뭘 곱하면 돼?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6 더하기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27번. 이게 쉬운 문제야, 수능 기준으로는. 제일 쉬운 문제 축에 속해요. 자, 글이 길지. 근데 글이 길어도 대충 그림을 보면 돼요. 이런 문제 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보고 모를 부분만 빨리 찾아 읽는 게 나아요. 대충 그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맨 첫 번째 줄에 A, B1이 2, 뭐 세로가 2cm고 가로가 루트 5cm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아니,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뭔가 부채꼴이 있어. D1하고 F1이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 보여. 이렇게 있어 보여. 그 다음 E1의 출처가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부분만 찾아서 읽어봐. E1 어떻게 생겼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 원을 그리면 돼.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거를 이렇게 돌린 거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좀 긋고 싶은 보조선 같은 거 없어? 요렇게가 좀 긋고 싶어져야 돼. 그리고 뭐 직선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넓이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항부터 구하자. 첫 항이 바로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에요. 얘 어떻게 구할래? 당연히 못생겼으니까 뺄셈으로 구하자. 뭐에서 뺄까? 그렇지. 요 부채꼴에서 빼자. 그럼 이 부채꼴은 일단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 그러면 이제 4분의 넓이 구했고 빼야 될 부분을 봐야 돼. 빼야 되는 게 이제 요거거든. 그럼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가로 세로의 길이만 어떻게 잘 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길이들을 표시해보자. 아까 요 E1의 출처가 여기 루트 5, 루트 5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루트 5면 여기가 2면 여기 루트 5 여기 2면 요만큼의 길이 얼마야? 1이지. 그럼 남아있는 부분 찾았네. 따라서 이쪽은 가로의 길이 루트 5에서 1만큼을 빼면 되겠다. 자, 따라서 첫 번째 항 A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4분의 1, 얼마요? 파이. 거기에서 가로의 길이가 얼마? 루트 5 빼기 1. 세로의 길이가 얼마? 2짜리인 삼각형을 뺄 거니까 루트 5 마이너스 1을 뺄셈. 그래서 뭐 파이 플러스 1 빼기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고 봤더니 한 5번째 줄쯤에 있어요. AB2 대 AD2가 2대 루트 5인 직사각형을 그린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문제는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맨 처음에 가로 대 세로가 2대 루트 5였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사이즈를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좀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냐? 자, 그리고 여기서 당연한 사실 봐봐라. 동그라미가 50% 줄었다고 칠게요. 50% 줄었어. 그러면 그 안에 별표가 있는데 이렇게 줄었대. 별표끼리 얼마 줄었게? 50% 줄었겠지. 그러면 지금 내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두 번째 그림에도 이렇게 생긴 이 짓거리가 있잖아.
요게 얘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가 공비이긴 해. 근데 두 번째 이 지랄 같은 도형 또 구하고 싶어? 아니지. 두 번째 족 같은 별표 구하고 싶어? 아니지. 그러면 둘러싸고 있는 시츄에이션이 얼마나 줄였나를 보면 되지.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시츄에이션 뭐야? 사각형이야. 그게 얼마로 줄였냐를 확인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니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저 두 번째 못생긴 도형이 아니고 그냥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를 통해 2cm가 줄었습니다. 로 갈 거예요. 자, 비례상수 뭔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두면 당연히 세로 대 가로는 유지해야 돼. 몇 K 몇 K라고 둘까? 2K 루트에 5K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상수 K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관건이야. 어떻게 구할까, 채연아? 지난 시간 네가 문제 풀 때 긋지 못한 그 보조선을 그으면 돼. 원 나왔어. 원 위에 있는 점과 반지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리고 봐봐, 상식. 지금 내가 그림이 조금 삐뚤어졌긴 하지만 너네 컴퓨터로 생각해봐. PPT에서 요 사이즈에 얘 고정해놓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렸다고 치면 이거랑 이거 일직선에 있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림이 조금 어긋났으니까 두껍게 그렸어. 이렇게가 일직선입니다. 아하! 오케이. 그럼 됐다. 조그만 친구의 빗변의 길이는 몇 K인데? 2K 루트 5K? 3K. 그 다음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냐? 2. 그러면 대각선 전체는 3K 플러스의 2네. 그지? 근데 그게 전체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대각선의 길이 얼마야? 3이지. 따라서 K라는 친구는 3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아직 내가 구한 건 닮은 비예요. 원래 2였던 게 2K가 됐으니까 1대 K고 1대 K니까 1대 3분의 1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야, 둘레야? 넓이지.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이란 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9분의 1이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공비가 9분의 1입니다. 맞지? 자, 그러면 1-R분의 첫 항. 분모 쪽 생각해봐. 암산해봐. 말아 올라봐봐. 몇 분의 몇 곱하기 첫 항이야? 그치. 9분의 1을 빼면 9분의 8. 분해니까 8분의 9 곱하기 첫 항. 찾아주면 3번쯤에 비스무리한 게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대. 반지름의 길이가 3cm고 AOB가 90도래. 90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 다음 뭔가 V자를 만들려고 D를 잡았대. 근데 D가 어떤 친구야? 음, 1대2.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3cm였으니까 결국은 여기 아래서부터 얼마만큼? 1만큼, 이제 이쪽은 2만큼 잡힌 곳에 이렇게 V자를 만들었구나. 맞죠? 자, 그러면 얘가 R2, R4 하고 이제 글 보지 말고 그림만 봐봐. 일정한 사이즈로 줄어들긴 했어. 근데 개수가 어떻게 되냐? 그치? R2일 때 2개가 추가로 생겼고, R3일 때 4개가 생겼지. 그러니 얘는 무슨 변화까지 있는 거야? 개수 변화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공비를 구할 때 개수까지를 일단 신경 써줘야 되겠다를 생각하시면서 일단 첫 항부터 구합시다. 자, V자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 1cm, 이거 3cm, 끼인 각 몇 도? 45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요렇게 생긴 게 두 개 있다야. 먼저 얘부터씩 세우자.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근데 그게 두 개 있습니다. 하면 2분의 3 루트 2.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봤더니 글 안 봐도 알 것 같은 게 뭔가 반원을 그렸어. 그리고 그 반원 안에 원을 그렸어. 그리고 그 원 안에 이렇게 V자가 있어요. 그지? 그럼 아까랑 똑같아. 또 이 두 번째 V자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그 V자를 포함한 주변 상황을 보자. 자, 첫 번째 요 핑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이 노란 걸 둘러싸고 있는 거 바로 어떤 도형이야? 원이지 뭐.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이 처음에 얼마였는데? 3이었는데 그게 얼마로 줄었니만 보면 된다 이거지. 자, 여기가 3cm야. 근데 반원 그었다니까 요만큼은 절반이겠지? 얼마야? 2분의 3. 근데 그게 당연히 원의 무엇일 테니까? 지름일 테니까 반지름은 4분의 3. 그치? 자, 그래서 닮은 비 또는 길이 비가 몇 대 몇이었냐면 원래 3cm였던 것이 몇 분의 몇? 4분의 3이 됐습니다. 즉 4대 3입니다. 아스, 맞지? 4대 3. 아니, 아니다. 4대 1입니다. 맞나? 자,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둘레야, 넓이야? 넓이. 그래서 넓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6대 1이 돼야 돼. 그러나 주의할 게 개수 비가 몇 대 몇으로 늘어나? 원래 한 개였던 게 두 개, 두 개였던 게 네 개, 네 개였던 게 8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넓이와 개수 비를 감안해서 몇 대 몇인 거냐면 8대 1인 거지. 그래서 공비는 8분의 1. 따라서 최종 정답은 2분의 3 루트 2에다가 암산 자꾸 해버릇 하면 돼. 몇 분의 몇 하고 바로 곱해버려. 7분의 8 하고 바로 곱해버려. 그러면 7분의 12 루트 2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가 2단원 급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네. 시간 개 많네. 복습 진짜 철저하게 제대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할 테니까 뭐 양은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자, 숙제는 워크북 챕터 2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개념 공부가 더 빡세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숙제는 당연한 거고 집으로 가시려면 1번 테스트 오답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워크북 챕터 1 완료돼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오답 개념은 한 칸이라도 틀려도 모든 걸 다 쓸 거야. 어차피 개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틀린 문제만. 본인이 오답할 준비가 되시면 원본 나한테 제출하면서 여기 새 시험지를 받아서 다 똑같이 풀어서 다시 검사 맡으시면 되고, 워크북 챕터 1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기까지가 다 돼야 되고요. 미루면 안 된다고 첫 강부터 숙제 안 해온 두 녀석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야 될 사람은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시고,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맡고 마무리합시다.